자,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이 최대 금액을 묻죠. 자, 부채 감당률이 주어졌죠.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뭐에 비해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가 되느냐, 요 값이 1.5 이상이다. 자,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죠.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대출금액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저당 상수가 문제에서 0.1이 주어졌어요. 0.1. 자, 0.1이 주어졌고, 그 값은 1.5인데, 순영업소득은 문제에서 1억 5천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1억 5천만 원. 자, 요거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 1이고, 여기는 15억이죠. 따라서 대출금은 1.5분의 15억이죠. 또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은 150억을 15로 나눠주면 얼마냐? 10억 원. 자, 첫 번째 수식에서 10억 원이 나왔고, 두 번째 수식 LTV죠. 이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가격. 지금 문제에서 15억 원. 자, 15억 원에 얼마죠? 이게 대출금인데 몇 프로? 70% 이하다. 0.7. 그러면 15억에 70%를 곱해주니까 얼마냐면은 10억 5천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이 두 금액 중 공통되는 부분이 얼마? 10억. 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 1번이 정답이고 27번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뭐다? 상승하죠.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대주는데 이 기준금리가 바로 CD, 지금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죠. 요게 오르면은 대출 금리도 오른다, 이런 얘기죠. 2번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 높은이 포인트죠. 맞는 질문. 시장 이자율이 차입 약정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높은 금리로 돈을 갚기 때문에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할 유인이 생기죠. 조기 상환. 낮아지면 이게 포인트. 맞는 질문.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뭐다? 기준금리에 뭐를? 가상금리를 또 합해서 또 결정을 하죠. 또 맞는 질문이고,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뭐죠?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죠. 실질 이자율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고 차입자인 어떻게 돼요? 채무자인 차입자는 이익을 봅니다. 금융기관은 손해, 차입자는 이익을 봐요.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투자에서 인플레이션 위험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1차 연도에 상환을 할 원금 상환액으로 올바른 것은 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CPM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인데 고정금융은 연불입 조건이죠. 자, 담보부동산 가치는 2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은 몇 프로? 50%. 그럼 대출은 얼마 받았다? 1억을 받았겠죠. 그럼 우선은 매년 원리금 상환액. 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은 얼마 받았냐면 1억 원을 받았어요. 1억 원에 뭐를 곱해주냐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데 지금 문제에서 저당 상수는 0.11746을 해줬죠. 그럼 1억 원에 곱해주니까 1174만 6천 원이 나와요. 예? 그래서 1174만 6천 원이 우리가 나오겠지. 자, 여기에 나오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1회차 뭐부터 구해야 돼? 이자부터 먼저 구해야겠죠. 이자 지급액은 자, 융자 잔고인데 처음에는 아직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대출금은 얼마? 1억 원. 1억 원에다가 우리가 연 이자율 몇 프로? 지금 10%. 지금 거기 저당상수 안에 10% 있죠? 10%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이 이자입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원금 상환액. 지금 첫 번째죠. 요 1회차 요걸 구하는 거죠.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에서 뭐를 빼면 돼? 이자. 여기서 요걸 빼면 돼요. 그럼 얼마? 174만 6천 원. 174만 6천 원. 174만 6천 원. 1번 정답.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조인트 벤처, 니츠,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펀드 등은 이 배당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분금융 방식에 해당하죠.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입니다. 1번 맞고 2번 저당금융, 신탁금융, 주택상환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의 이자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부채금융 방식에 해당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 세 번째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는 주택 소비 금융이라고 하고 주택 건설업자에게 건축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를 주택 개발 금융 개념이 나와 있고 금융기관이 수취한 받은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을 주택자금대출시장 공급시장이 아니라 주택자금대출시장이라고 하고 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자금대출 금융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을 주택자금공급시장. 여러분 주택자금대출시장은 1차 저당시장이고 주택자금공급시장은 2차 저당시장입니다. 4번 정답.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금융시장은 시장 원리보다는 정부의 정책 원리에 작동되는 경우가 많죠. 정부가 금융시장에 은행을 통제해서 많이 개입을 합니다. 자, 30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억 원. 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얼마? 3억 원 이상으로 합니다. 자, 2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이죠. 자산운영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하죠. 개념이 나와 있고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고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 조정은 얼마? 50억 원 이상. 틀린 지문이죠. 3번 정답.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밑줄. 또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없다. 또 없다도 밑줄. 요걸 뭐라고 해요? 페이퍼 컴퍼니죠.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 5번 주식 분산이죠.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정답. 3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공급자금이요. 공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자, 사업주는 뭐다? 여러분, 사업주는 우리는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수법인인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조달한 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뭐다?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하는 효과가 있죠. 부외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2번은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이전에 받은 대출보다 더 많은 자금을 이용할 수 있죠.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2번은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3번 또 사업주는 여러분 프로젝트 개발 사업이 망하더라도 파산하더라도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는 뭐를? 비소급 금융을 원칙. 여러분 소급 금융이 아니라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또 우리가 보증 등이 있다. 개발 사업에. 그럼 그 보증한 부분에 제한합니다. 제한해서 이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는 제한 소급 금융의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3번 정답. 4번 우리는 금융기관이 높은 이자를 받죠.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는 뭐보다 이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높은 금융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절차. 여러분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요건 단점. 3번 정답입니다. 자, 3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 요거는 2년 전에 출제된 또 지문이죠.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이 우리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소한도로. 자,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시장 상황에서 자, 밑줄은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 밑줄. 하여튼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 뭐 가능성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성 분석, 시장성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시장 분석으로 많이 출제하죠. 시장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초기에 뭐를 매도 또는 임대하면은 어떻게 돼요? 공실률이 완성돼서 없이 안정된 임대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죠. 자, 5번 정답이네요. 항상 순서대로 갑니다. 자, 우선 준공이 나오면 뭐다? B. 자, 민간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서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왔어요. 준공까지 오면은 뭐 하여튼 뭐다? B야. 그 다음에 동시에 공공의 귀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서 공공에 귀속시키죠. 이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공공에 귀속되는 건 T. 그 다음에 민간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은 그 시설을
사전에 협약대로 어떻게 돼? 임차를 해요. 임차 빌리는 걸 리스가 나와요. 리스 하여 사용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 5번 정답. 올해 중요합니다. 원래 BTO, BTL 비교 잘 해두셔야 돼요. 33번 개발권 양도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작년, 재작년, 2년 용서 정책이론에서 출제를 하고 있죠. 자, 2번 규제지역. 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겠죠. 자,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개발 못하잖아요. 제한에 따르는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죠. 손실을 입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으로부터 개발을 못하니까 개발권을 분리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 권리를 분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분리를 해서 이 개발권을 뭐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개발지역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제도예요. 시장을 통해서. 2번 맞고 3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에 대해 개발권 양도를 통해서 뭐한다? 보존을 하는 제도인데 공중공간을 활용하죠. 공중공간도 뭐를 활용한다? 사적 공중권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자, 4번 공공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 여러분 요 보전지역의 보전비용은 공공이 부담하는데 공공이 부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이 보전이 이루어져. 누가 보존한다? 개발권을 사는 개발지역 토지 소유자의 사적 주체가 보전지역의 토지 자원을 보존하는 겁니다. 공공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자, 5번 개발권의 수요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이 개발지역에서의 규제가 뭐한다? 강화가 돼야 돼. 규제가 강화. 특히 뭐죠? 토지 이용 밀도. 토지 이용 밀도. 용적률이죠. 요 공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TDR에 대한 수요가 뭐한다? 증가해. 또 지가가 비싸야 돼. 지가도 이제 비싸야 건물을 뭐한다? 고층화를 하겠지. 완화가 되는 규제가 뭐다? 강화가 돼야 돼. 5번 정답. 34번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 플레이스 우리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4가지 P를 구성 요소로 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는 누구 중심?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전략으로서 거기에 I다에 올리는데 거기에 A는 뭐죠? A는 attention, 주의, interest는 관심, desire는 욕망, action은 행동이죠. 이게 바로 뭐죠?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심리 변화의 뭐 단계?
4단계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2번 정답이고 3번 우리가 STP 전략이죠. 자, 우리는 공급자 중심의 전략, 공급자 중심의 전략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뭐가 있냐면은 STP 전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 S 시장 세분화 전략에 대한 설명이죠. 시장 세분화 전략. 자,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눠요. 나눠서 몇 개의 세분된 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시장 세분화 전략. 개념이 나와 있네요. 맞고. 그리고 마케팅, 믹스, 4P, 믹스 전략에 P 4가지가 아까 있는데 여기에 프레이스가 4번이죠. 자, 부동산 중개업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마케팅 4P 전략 중 뭐에 속한다? 프레이스, 유통경로 전략에 속하죠. 유통경로. 여러분 부동산 개발회사가 직접 분양할 수도 있고 또는 분양 대행사를 이용해서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자, 5번 촉진 전략은 광고 등 매체를 통해서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 여기가 바로 프로모션, 촉진 전략. 촉진 전략으로서 우리는 광고, 우리 홍보, 인적, 판매라든지 판매, 촉진, 경품을 제공하는 판매 촉진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35번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여러분 노동, 자본, 경영, 토지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노동, 자본, 경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어떻게 돼요? 자녀 수익을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기 때문에 토지 자녀법의 성립의 근거, 자녀가 나오면 수익 배분입니다. 2번 균형의 원칙은 뭐와 관련 있다? 기능적 감각과 관련 있죠. 자, 2번 지문과 4번 지문인데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의 위배돼서요. 자, 여러분이 우리 건물의 복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 냉난방 비용이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서 어떻게 건물 가치가 오히려 어떻게 돼?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는 뭐와 관련이 있다?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어요. 4번이 정답이죠. 4번은 적합이 아니라 무슨 원칙? 내부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균형의 원칙이 되겠죠. 3번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또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된다.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우리는 유용성이 최대가 발휘되는데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한다. 여러분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의 주택이 있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을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은 뭐와 관련이 있다? 경제적 감가. 균형은 기능적 감가. 적합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입니다. 4번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필지를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 유용한 원칙이 무슨 원칙? 기여의 원칙입니다. 자, 36번 원가 방식으로 갑니다. 자, 틀린 것. 원가 방식이란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뭐에 근거한다?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을 말합니다. 1번 맞는 지문이죠. 2번
원가법의 개념이죠.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의 감가수정 내모,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하죠.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은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 형의 구식화에 따르는 능률이 저하, 디자인 악화 이런 게 있죠.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부동산과 기능면과 유용성 면에서 동일성을 갖는 부동산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면, 기능면과 유용성 면, 이게 포인트인데 이것은 무슨 효과? 대체원가. 복제원가가 아니라 대체원가의 개념. 그래서 대체원가는 무슨 거? 기능면이나 유용성 면에서 동일하다는 것은 오래된 건물에 적용할 때 합리적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유용성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죠.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 원가 개념이 바로 무슨 원가? 대체원가. 4번 정답. 정액법인 경우에는 뭐다? 우리는 건물, 구축물들 평가에 적용한데 정액,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똑같아요. 일정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뭐라고 한다? 균등상각법이라고 돼요. 자,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구한 우리는 대상 토지의 가액은 얼마냐? 대상 토지의 가액, 즉 토지의 평가액을 구하는데, 자, 뭐를 설정하죠? 우리는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요. 뭐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거기 세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 나왔다? 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를 기준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요걸 기준해. 자, 그 다음 뭐? 시점 수정으로 갑니다. 자, 2016년 1월 1일 공시 기준일이죠. 1월 1일 100으로 봤을 때 10월 29일까지 몇 프로 상승했다? 우리가 5% 상승을 하면은 플러스, 상승하면은 플러스 5%. 자, 그리고 여기 1점 뭐다? 1.05예요. 자, 그리고 지역의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의 인근 지역, 밑줄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여 동일, 밑줄 인근 지역에 위치해서 동일하면 지역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개별 요인으로 가겠죠. 자,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 분모는 사례입니다. 분자는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 열세일 때는 뭐다? 마이너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로 가. 그리고 환경 조건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몇 프로? 20%, 우세일 때는 플러스로 가. 플러스. 자, 그 밖에 요인을 보정할 사항이고, 상승식은 비교 항목을 곱해주면 되는 게 상승식입니다. 그럼 요거는 얼마? 100분의 95, 0.95. 요거는 100분의 10, 1.2를, 요거 3개를 200만 원에 곱해주면 답이 나오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서 구한 대상 부동산에서의 가치는 얼마냐? 자, 대상 부동산의 가치, 수익 가액은, 자, 순영업소득은 유효 총소득 3,800에서 영업경비 800만 원을 빼니까 얼마 나오죠? 3천만 원이 요거고. 그럼 뭐를 구해야 된다? 환원 이유를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분 저당이 나온 걸 보니까 우리는 토지 건물이 나오면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고요. 지분 저당이 나오면 무슨 결합법? 금융적 투자 결합법.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 환원 이율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인 지분 환원율에다가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인 저당 환원율이죠. 여기다가 가중치인데 가중치인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부동산 가격에서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LTV인데 지금 지분 환원율은 얼마냐 그러면 5%, 저당 환원율은 10%가 주어졌는데 지분 저당인데 전체 100%, 자, 전체 가격 100%에서 지분은 40%를 차지하고 전체 가격 100%에서 저당은 60%를 차지한다. 0.4에 5% 곱하면 2%고 0.6에 10을 곱하면 6%죠. 6% 해주니까 환원율은 몇 프로? 8%. 0.08.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면 30억 원을 8로 나눠주면 얼마? 3억 7,500만 원. 3억 7,500만 원을 구하고자 하는가? 2번 정답. 자, 39번 문제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번 맞는 지문이죠. 2번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비교 표준지 선정 먼저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은 하면 안 돼요.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절차가 나와 있죠. 건물을 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 원가법.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 4번 정답. 5번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인데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 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쉼표 앞은 20조 1항이고 쉼표 드는 20조 5항입니다. 자,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목적. 2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요거는 맞는데 밑줄 그까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 밑줄. 그건 뭐다?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거. 자,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할 때는 세금, 국세, 지방세, 세금 부과의 기준, 또 농지 보존 부담금, 개발 부담금 부과의 기준, 자, 국규지에 있어서 뭐 사용료, 또 산정 구하는 기준, 뭐 이런 것은 개별 공시지가를 활용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뭐가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뭐 효력. 효력은 작년에도 출제했죠.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가 산정의 기준, 업무와 관련해서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4가지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사정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 보정을 다 감안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된다.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 시한은 매년 5월 31일,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시한은 매년 4월 30일. 자, 5번은 개별 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공시 효력. 5번은 공시 효력이죠.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밑줄은 과세 등의 업무 밑줄.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맨 끝에 활용될 수 있다. 밑줄. 시험에 활용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활용될 수 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3번 출제했습니다. 2년 전에 출제 또 했었죠.
자, 오늘 시험 잘 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백선, 2주에 걸쳐서 백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9월 8일 특강은 테마, 계산 문제, 좀 뭐 어려운 계산 문제 쫙 빼버리고, 뭐 간단 기초 계산 문제는 뭐 들어가지만은 테마 33개가 이제 32개인가 3개인가 하여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우선 우리가 그 부분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 출제 예상되는 걸 보고 우리가 33개 테마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